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국어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등 굽은 나무라는 시를 읽고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시가 아닌 더 긴 이야기를 읽고 생각과 느낌을 말해요 라는 수업을 할 거예요. 네, 교과서는 40쪽입니다. 교과서랑 연필을 준비하고 앉으세요. 다 준비됐나요? 40쪽? 1번에 보면 여러 가지 가훈을 살펴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가훈? 가훈이 뭘까요? 여러분 가훈이 뭔지 들어봤나요? 선생님 생각에는 가훈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자, 가훈이 어떤 건지 선생님이 예시를 좀 보여줄 테니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 가훈, 사랑하며 살자. 네, 우리 집 가훈이 사랑하며 살자래요. 네, 다음이요. 가훈, 화이팅. 정말 간단하고 단순 명료한 가훈이죠? 네, 이런 가훈도 있고요. 또 마지막. 네, 우리 집 가훈을 이렇게 노랫말을 지어서 악보로 만든 집도 있어요. 내용을 보면 끝없는 사랑 속에 더불어 살며 정성 들여 봉사하고 감사드리니 당당한 우리 생활 즐거운 우리 집, 이런 식으로 가훈을 재미있게 만들기도 하네요. 네, 여러분 이렇게 가훈을 몇 가지 봤는데 가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가훈이란 한 집안의 교훈을 적은 짧은 글귀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집에 가훈이 뭔가요? 라고 물으면 과연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될까 싶은데요. 요즘에는 사실 가훈이 있는 집이 거의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따 교과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옛날 시대에는 이렇게 집안에 가훈을 크게 적어놓고 그거를 항상 읽으면서 아니면 마음속에 새기면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런 집들이 굉장히 흔했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가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으니까 이제 그러면 교과서 40쪽에 가훈 속에 담긴 뜻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읽기 전에 여러분들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연필을 준비해 주세요. 글을 읽으면서 이야기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상 깊은 부분이 나타나면 연필로 밑줄을 그어보는 겁니다. 자, 준비됐으면 이야기를 같이 읽어볼 건데요. 이야기를 읽는 방식은 선생님과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 한 문장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옛날 옛적 경주에 최씨성을 가진 아주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여기에 끝에 마침표로 끝나죠? 그럼 이 마침표가 있는 한 문장만 읽고 그 다음 문장은 여러 파란 부분은 친구들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한 문장을 읽으면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읽는 거겠죠? 그렇게 한 문장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시작할게요. 가훈 속에 담긴 뜻. 옛날 옛적 경주에 최씨성을 가진 아주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자, 파란 부분은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로부터 대대로 부자였습니다. 부리는 하인도, 찾아오는 손님도, 아무튼 모든 것이 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최부잣집 도령들은 매일 아침마다 사랑채에서 붓글씨로 가운을 씁니다. 아침부터 최부잣집 도령 준이 할아버지에게 야단 맞고 있습니다. 대감마님, 준도련님이 안 계시는데요. 하인들이 안채와 사랑채를 다 뒤져도 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곡간안을 살펴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준을 방에 눕혔습니다. 할아버지는 준이 늦은 것을 애써 모른 채 했습니다. 오늘도 사랑채는 손님으로 북적였습니다. 주는 먹어보지도 못한 귀하디 귀한 마른 청어도 내놓았지요. 주는 할아버지가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붓글씨 쓰는 것을 내팽개치고 논으로 놀러 나갔습니다. 흉년에는 흰죽 한 끼 얻어먹고 논을 팔아 넘긴다고 해서 흰죽논이라는 말이 생겨났지요. 이 근방에는 흰죽논이 없습죠. 이거 정말 감사할 노릇입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죠. 농부는 낫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인들이 바깥마당에 큰 솥을 걸고 연일 죽을 끓이는 모습이 준의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준은 문득 작년 이맘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물건을 살 때는 아침에 가서 제값을 주고 사오라고 했거늘 어찌 끝날 때쯤 헐값을 주고 사오느냐? 그 일이 있은 후 장자치들은 너도 나도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최부잣집을 찾아오게 되었지요.
준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는 제사를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왜 제사를 또 지내지? 준은 영문도 모른 채 절을 했습니다. 이건 누구 제사지? 준은 양반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은 하인들에게 절을 하는 것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하인들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훌륭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제사를 지내 조금 피곤했지만 꾹 참았지요. 주는 다른 도령들과 함께 얌전히 꿇어앉아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라는 가훈을 크게 썼습니다. 이 뒤주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지나가는 나그네가 쌀을 퍼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란다. 할아버지의 훈훈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지요. 쌀 3척석 가운데 1,000석을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데 썼다고 합니다. 대감마님, 아랫마을에 논이 하나 나왔는데 대감마님께서 사시면 어떨까요? 할아버지는 쌀이 만석 이상 곳간에 쌓이면 농부들이 최부잣집의 논밭을 사용하고 내는 돈을 조금만 받기 때문이었지요. 주는 할아버지가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도 꼭 할아버지처럼 되어야지. 네, 끝까지 읽느라고 고생했어요. 자, 어떤가요? 이야기의 배경이 지금 시대가 아니라 조금 조선시대 옛날 시대여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단어들이나 문장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거라고 믿고 교과서 45쪽을 보겠습니다. 네, 이 교과서 속에 있는 가운 속에 담긴 뜻 안에 있는 이야기는 실제로 경상북도 경주 교동에 있는 아주 유명한 경주 최씨 종가의 그 최씨 가문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이야기 중에 일부분인데요. 이 집안의 이야기가 유명한 이유는 옛날부터 100년이 넘도록 아주 많은 재산을 유지하고 또 그럼에도 또 자신들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아주 오랫동안 도와준 걸로
그렇게 존경을 받으면서 명성을 유지했던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과서 45쪽 문제 4번으로 돌아올게요. 네, 문제 4번. 가운 속에 담긴 뜻을 읽고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해 봅시다. 자,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준과 할아버지의 말과 행동이 표로 나와 있는데요. 먼저 할아버지가 했던 말을 듣고 읽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네, 거기 예시 자료네요. 자, 그럼 할아버지가 했던 말을 들어볼게요. 너 이런 할아버지가 종이를 준에게 아낄 줄 모르고 이렇게 화를 함부로 내면서 쓰다니. 했던 말이죠. 네, 이 말을 읽고 들었던 생각이나 느낌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겠죠. 손자에게 어릴 때부터 아껴 쓰는 습관을 가르쳐 주려고 할아버지께서 엄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네, 다음. 할아버지한테 혼이 나고 나서 준이 이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준은 할아버지가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붓글씨 쓰는 것을 내팽개치고 논으로 놀러 나갔습니다. 네. 할아버지한테 혼이 나고 놀러 나갔었죠. 이 문장을 읽고 들은 생각은 준은 할아버지에게 화가 나서 놀러 나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준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신의 생각을 쓸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빈칸, 초록색 빈칸에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특별한 어떤 생각이 들었거나 인상 깊었던 문장에 밑줄을 쳤잖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써보고 오른쪽에 생각이나 느낌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쓰는 동안에는 알죠? 영상을 잠깐 멈추고 쓰도록 합니다. 자, 시작. 다 적었나요? 네, 선생님이 인상 깊게 읽었던 문장을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은 이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고 끝까지 그 곁을 떠나지 않았던 하인들의 제사 있죠. 네.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고 준이 하인들에게 물어봤을 때 하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 왜냐하면 선생님의 이 생각은 양반들은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자신의 조상들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한참 아랫사람인 하인들의 죽음까지도 제사로 챙긴다는 모습이 굉장히 대단하고 선생님은 좀 감동적이기까지 했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선생님은 요즘에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본 기사가 또 떠올랐는데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사진을 볼게요. 어떤 사람이 문자를 보낸 내용을 캡처해서 올린 내용인데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집주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대별로 KF94 마스크 100매를 각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었습니다. 꼭 착용하시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여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집주인이 그 집에 살고 있는 세대주들에게 마스크 100매씩을 선물로 주는 그런 문자를 누군가가 캡처해서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네, 또 이런 뉴스도 있었죠. 이것은 서울의 강동구라는 동네의 임대료 인하 운동인데요. 임대료라고 하면은 건물의 주인이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건물을 사용한 값을 매달 받는 건데 한 달에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것을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50만 원으로 깎아준다든지 아니면 아예 건물 임대료를 받지를 않는다든지 라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여유로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건물주들이 할 수 있는 캠페인이겠죠. 네, 이런 뉴스들을 여러분들도 혹시나 봤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가운 속에 담긴 뜻을 보면서 그리고 이 최부잣집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가운을 보면서 요즘 이런 어려운 사태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서로 돕기 위해서 마스크도 나눠주고 임대료도 깎아주는 그런 좋은 모습들을 떠올렸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만약에 내가 뭐 억만장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좀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선뜻 돈을 내어주고 도와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잘 모르겠어요. 그 입장이 된다면 이런 일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읽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